드래곤 길들이기. 첫 번째 이야기, 드래곤 길들이는 법. 글, 크리스다 코엘. 내가 어릴 때는 드래곤이 있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커다란 드래곤은 새처럼 절벽 꼭대기에 살았다. 종종 걸음으로 땅 위를 돌아다니는 작은 갈색 드래곤은 때를 지어 쥐나 박쥐 따위를 잡아먹었다. 바다 드래곤은 흰 긴 수염고래보다 20배나 컸는데 그저 재미삼아 먹이를 사냥했다. 내 말을 잘 기억하기 바란다. 드래곤이 아주 빨리 사라지고 있어서 곧 멸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드래곤은 처음 나왔던 바닷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다. 뼈나 엄니 하나 남기지 않았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드래곤을 전혀 기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놀라운 생명체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어린 시절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한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여 드래곤을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타고난 영웅이 아니므로 열심히 노력해야 했다. 이것은 힘겹게 영웅이 되는 이야기다. 1. 첫 사냥. 아주 오래전 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는 황량한 버크섬에 이름이 길고 키가 작은 바이킹 한 명이 흰 눈에 발목까지 파묻힌 채 서 있었다. 히컵 호랜더스 해덕 3세. 헤어리 훌리건 부족의 희망이자 후계자다. 히컵은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속이 좀 울렁거렸다. 히컵을 포함한 사내 아이 10명은 드래곤 성년식 프로그램을 무사히 통과해 부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을씨년스러운 좁은 해안에 서 있었다. 황량한 섬의 메마른 장소였다.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다. 주목! 이것이 너희의 첫 번째 전사 훈련이 될 것이다. 히컵이 팀을 이끈다. 성년식을 담당하는 고버 교관이 말했다. 히컵은 안 돼요, 교관님. 녀석을 대장으로 앉힐 수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독스브레스를 비롯해 아이들 대부분이 투덜거렸다. 헤어리 훌리건 부족의 희망이자 후계자 히컵은 소매자락으로 코를 쓱 닦았다. 눈 속으로 몸이 약간 더 파묻힌 것 같았다. 누구라도 히컵보단 나아요. 피시레그도 히컵보다는 나을걸요? 스노트가 비웃듯이 말했다. 피시레그는 사팔 눈을 가지고 있다. 해파리만큼이나 앞을 잘 보지 못했다. 게다가 파충류 알르레기도 있었다. 조용! 앞으로 누구든지 내 말에 돌을 달았다간 3주 동안 점심으로 삿갓 쪽에만 먹게 될 것이다. 고버 교관이 고래고래 소리쳤다. 아이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삿갓 조개는 지렁이 같기도 하고 콧물 같기도 한데 맛은 훨씬 형편없었다. 히컵이 대장이다. 이건 명령이다. 고버 교관이 고함치듯 말했다. 고버는 키가 2미터 가까이 되는 거인으로 한쪽 눈은 번들거리고 턱수염은 불타오르는 폭죽 같았다. 살을 애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털 반바지와 몸에 꽉 끼는 사슴가죽 조끼를 입었는데
그 사이로 바닷가재처럼 붉은 피부와 우락부락한 근육이 훤히 드러났다. 큼지막한 손엔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이 들려 있었다. 히컵이 앞장선다. 녀석이 아무리 쓸모없다 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히컵은 족장의 아들이고 우리 바이킹은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는 로마 공화국이 아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가 바이킹 영웅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것은 우리 훌리건 부족의 아주 오랜 전통이다. 따라서 너희는... 고버 교관이 말을 멈추었다. 이내 마무리했다. 먼저 드래곤을 잡아야 한다. 히컵은 절망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 드래곤은 바이킹을 돋보이게 한다. 보통 사람들은 매를 훈련시켜 사냥하고 말을 길들여 타고 다니지. 그러나 바이킹 영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납고 위험한 동물, 드래곤을 길들인다. 고버 교관이 소리치곤 침을 퇴 뱉었다. 드래곤 성년식 시험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시험은 몰래 침입할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을 확인한다. 헤어리 훌리건 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드래곤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를 경치 좋은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저 위 와일드 드래곤 절벽을 보도록. 고버 교관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10명의 사내 아이가 일제히 고개를 젖혀 위를 쳐다보았다. 깎아지른 절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음침하고 불길해 보였다. 여름에는 절벽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각양각색의 수많은 드래곤이 절벽 위를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녀석들이 서로 물어뜯으며 내는 시끄러운 소리는 버크섬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겨울이면 드래곤이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절벽이 조용했다. 단 나지막하지만 험악하게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만 빼고 말이다. 히컵은 눈에 파묻힌 신발을 통해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저기 절벽 한가운데쯤에 있는 동굴 4개가 보이나? 해골처럼 보이는 저기 말이다. 고버 교관의 말에 사내 아이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해골 오른쪽 눈처럼 보이는 동굴 안에 드래곤 육아실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새끼 드래곤 3,000마리가 겨울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와! 아이들은 흥분했지만 히컵은 긴장이 되어 침을 꼴깍 삼켰다. 히컵은 다른 아이들보다 드래곤에 대해 꽤 많은 걸 알고 있다. 갓난아기 때부터 드래곤에 푹 빠져 있어 남몰래 드래곤을 지켜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괴짜나 멍청이들만 드래곤을 지켜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몰래 봐야 했다. 히컵이 알고 있는 드래곤 지식에 의하면 드래곤 3,000마리가 바글바글 모여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듯 했다. 잠시 뒤 너희는 이 바구니를 들고 절벽을 올라가야 한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면 스스로 해내야 한다. 나는 몸집이 너무 커서 드래곤 육아실로 이어진 터널 속에 들어갈 수 없다. 동굴에는 살금살금 들어가야 한다. 워티오크, 너 또한 마찬가지다. 배고픈 드래곤 3,000마리의 첫 끼니가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하하하하. 고버 교관은 자신의 별것 아닌 농담에 배꼽이 빠져라 웃어대곤 다시 입을 열었다. 새끼 드래곤은 보통 사람에게 별다른 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하지만 식인 물고기, 피라냐처럼 떼지어 공격할지도 모른다. 워티오크,
너 같은 뚱보라 해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뼈다귀 더미와 두구만 남겠지. 하하하하. 그러니 너희는 최대한 조용히 동굴을 걸어간다. 그러고 나서 각자 잠자는 드래곤을 한 마리씩 훔쳐온다. 바위에서 살며시 드래곤을 들어 올려 바구니 안에 넣도록. 질문 있나?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드래곤을 깨우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어떤 바보 멍청이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재빨리 동굴 입구까지 젖먹던 힘을 다해 달아나라. 드래곤은 추운 날씨를 싫어한다. 흰 눈이 쌓인 걸 보면 아마도 더는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라고? 그거 참 위로가 되는 말이네. 히컵은 생각했다. 드래곤을 살펴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란다. 적당한 크기를 고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잡아온 드래곤은 너희를 위해 물고기를 사냥하고 사슴을 쓰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중엔 싸움터에 데려다 줄 것이다. 너희가 자라 우리 훌리건 부족의 전사가 되었을 때 말이다. 어쨌거나 멋진 드래곤을 잡고 싶겠지. 그러니 내가 한 수 가르쳐주마.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드래곤을 잡아라. 동굴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꾸물거리지 말도록. 꾸물거린다고? 잠자는 드래곤 3,000마리가 바글바글한 동굴 속에서? 히컵은 생각했다. 머릿속은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고버 교관이 쾌활하게 말을 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 드래곤을 잡지 못할 경우 굳이 돌아올 필요는 없다. 이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누구든 즉각 추방당할 테니까. 우리 헤어리 훌리건 부족에게 실패자 따위는 필요 없다. 오직 강한 자만이 우리 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침울해진 히컵은 저 멀리 수평선을 보았다. 새하얀 눈과 시퍼런 바다 말곤 아무것도 없었다. 이곳에서 추방당하는 건 그다지 멋져 보이지 않았다. 좋다. 각자 바구니 하나씩 들고 그 안에 드래곤을 넣어와라. 이제 출발! 고버 교관이 기운차게 외쳤다. 소년들은 우르르 몰려가 바구니를 집어들곤 쾌활하게 수다를 떨었다. 나는 발톱이 긴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를 잡을 거야. 그 녀석들은 정말 무시무시해. 스노트가 허세를 부렸다. 입 닥쳐, 스노트. 넌 안 돼. 히컵만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잡고 싶으면 먼저 족장의 아들이 되라고. 스피디 피스트가 말했다. 히컵의 아버지는 헤어리 훌리건 부족의 용맹스러운 족장 스토이크다. 히컵이? 히컵은 배시볼에서처럼 드래곤 사냥에도 쓸모없다고. 그러니 흔해 빠진 베이직 브라운 한 마리라도 잡는다면 운이 좋은 거지. 스노트가 콧방귀를 뀌었다. 베이직 브라운은 가장 흔한 드래곤이다. 쓸모는 있지만 폼나는 건 아니다. 입 다물고 어서 줄을 서라. 이 형편없는 애송이들아. 고버 교관이 호통을 쳤다. 사내 아이들은 허둥지둥 자기 자리로 돌아가 등에 바구니를 메고 줄을 섰다. 고버 교관은 손에 든 커다란 횃불로 아이들의 횃불에 불을 붙여주었다. 너희는 30분 안에 드래곤을 잡아 바이킹 전사가 되거나 아니면 드래곤에게 엉덩이를 물린 뒤 죽어서 신들의 전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고버 교관이 끔찍할 만큼 열정적으로 외쳐댔다. 죽음이냐, 명예냐? 고버 교관이 소리쳤다. 죽음이냐, 명예냐? 사내 아이 8명이 열광적으로 따라했다. 히컵과 피시레그는 죽음을 떠올렸다. 고버 교관이 뿔피리를 불려다 갑자기 멈추었다. 아마도 지금이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일 거야.
아이들이 더 시끄럽게 소리치면 드래곤들이 깨어나고 말 테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이야. 히컵은 속으로 생각하며 신호를 기다렸다. 고버 교관이 마침내 뿔피리를 불었다. 이 드래곤 육아실에서 이쯤 되면 여러분은 히컵이 타고난 바이킹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우선 히컵은 영웅처럼 생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스노트는 큰 키와 해골 문신을 한 근육질 몸에 거뭇거뭇한 콧수염이 나기 시작했다. 제멋대로 자란 털 몇 가닥이 윗입술 위에 붙어 있어 상당히 지저분해 보였지만 아직 13살이 되지 않은 사내아이 치곤 어른스러움이 꽤 묻어났다. 하지만 히컵은 키가 작은 편이고 평범한 그저 그런 얼굴이다. 머리카락만 용감 무쌍했는데 아주 선명한 빨간색 머리카락은 하도 뻣뻣해서 아무리 물을 적셔 가라앉히려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히컵의 머리카락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항상 투구 속에 감추어두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히컵이 영웅이 되리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스노트는 여러 분야의 재주가 뛰어나고 타고난 지도자였다. 독스브레스는 자기 아버지처럼 키가 크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자아낸다. 예를 들면 버크섬 국가에 맞춰 방귀를 뀌는 것 따위로 말이다. 히컵은 그저 딱 평균 정도다. 별다른 특징이 없고 삐쩍 마르고 죽은 게 투성이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못 보고 그냥 넘어가기 십상이다. 뿔피리를 다 분 고버교관이 아이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편안해 보이는 바위 위에 앉아 홍합 토마토 샌드위치를 먹자 스노트가 재빨리 히컵을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잘 들어, 쓸모없는 히컵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야. 내 말에 돌을 다는 사람은 독스브레스한테 한 방 먹을 줄 알아. 스노트가 위협적인 말투로 내뱉었다. 우. 독스브레스가 즐거운 듯 두 주먹을 마주치면서 꿀꿀거렸다. 독스브레스는 스노트의 오른팔로 힘이 세고 몸집이 컸다. 저 녀석한테 맛 좀 보여줘, 독스브레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라고. 독스브레스는 이 말에 기꺼이 복종했다. 독스브레스가 히컵을 난폭하게 밀치자 히컵은 눈 속에 거꾸로 처박혔다. 주목! 다 함께 밧줄로 몸을 묶어. 가장 잘 올라가는 사람이 먼저 가야 해. 스노트가 씩씩거리며 말했다. 사내 아이들은 독스브레스와 히컵에게서 시선을 돌려 스노트에게 집중했다. 그건 바로 너잖아, 스노트. 넌 뭐든 제일 잘하니까. 안 그래? 피쉬레그가 말했다. 스노트는 피쉬레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눈에 초점이 잘 안 맞는 피쉬레그가 스노트를 비웃는 건지 아닌지 알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맞아, 피쉬레그. 내가 제일 잘하지. 스노트는 피쉬레그가 자신을 비웃은 것일지도 몰라 한마디 했다. 저 녀석도 뭉개버려, 독스브레스. 독스브레스가 눈 속에 처박힌 히컵 쪽으로 피쉬레그를 밀치는 동안 스노트는 다른 아이들에게 대장처럼 뻐기며 밧줄로 몸을 묶으라고 명령했다. 히컵과 피쉬레그가 가장 나중에 몸을 묶었다. 의기양양한 독스브레스 바로 뒤였다. 와, 멋지군. 내가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파충류가 득실거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다니. 그것도 정신 나간 8놈들과 함께 묶여서 말이야. 피쉬레그가 중얼거렸다. 만약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면
히컵이 깎아지른 듯 시커먼 절벽을 올려다보며 초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을 이로 꽉 물고 두 손을 자유롭게 한 다음 아이들 뒤를 쫓아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올랐다. 눈 덮인 바위는 엄청 미끄러웠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성급하게 올라갔다. 클로리스가 발을 헛디디며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독스브레스 위였다. 독스브레스는 클로리스의 바지를 잡아서 바위 위로 끌어올렸다. 덕분에 모두 한꺼번에 추락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동굴 입구에 이르렀을 때 히컵은 잠깐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파도가 바위를 때리는 곳을. 히컵은 침을 꿀꺽 삼켰다. 밧줄 풀어! 히컵이 먼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녀석이 족장 아들이니까. 스노트가 명령했다. 눈앞에 펼쳐질 위험을 떠올리는지 스노트의 두 눈이 흥분으로 튀어나올 듯 했다. 스노트가 비웃듯 말했다. 만약 깨어있는 드래곤이 있다면 히컵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거야. 일단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각자 알아서 하도록. 오직 강한 자만이. 히컵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침없이 행동하는 훌리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심하지도 않았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겁쟁이라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히컵은 그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용감할지도 모른다. 드래곤이 얼마나 무서운 짐승인지 잘 알면서도 드래곤을 잡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동굴 입구로 아슬아슬하게 기어 올라온 뒤 동굴 안에 길고 구불구불한 터널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도 히컵은 여전히 터널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드래곤들이 잠자고 있는 길고 구불구불한 터널 끝으로. 터널 안은 축축하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가끔씩 아이들이 똑바로 서서 걸을 만큼 크기도 했다. 이윽고 터널이 폐소 공포증을 불러올 정도로 좁은 구멍으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입에 횃불을 물고 엎드려서 가까스로 꿈틀대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다. 1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걷고 기어서 터널 중심으로 들어가니 드래곤의 고약한 냄새, 그러니까 해초와 오래된 고등어 대가리의 비릿한 악취가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침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터널 끝에 어마어마하게 큰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에는 히컵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드래곤들이 들어차 있었다. 히컵이 들어봤던 각양각색의 드래곤 종류가 모두 있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드래곤도 있었다. 주변에 켜켜이 쌓여있는 드래곤을 둘러보니 줄줄 땀이 흘렀다. 드래곤들은 여기저기에 축 늘어져 있었다. 커다란 박쥐처럼 생긴 드래곤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기도 했다. 모두 다 함께 코를 골며 잠들었다.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고 굵은지 히컵의 몸을 뚫고 들어와 부드러운 내장을 파르르 떨리게 만드는 듯 했다. 그 소리는 위와 창자를 휘젓고 드래곤의 느릿한 맥박에 맞추어 심장과 같은 속도로 고동쳤다. 만약 셀 수 없이 많은 드래곤 중 한 마리, 딱 한 마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면 다른 드래곤에게 경고할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끔찍한 죽음을 맞을 게 뻔했다. 히컵은 와일드 드래곤 절벽에 바짝 붙어 돌아다니던 사슴 한 마리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히컵은 두 눈을 꼭 감았다. 그 생각은 하지 말자. 생각하면 안 돼.
히컵 말곤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선 모르는 게 약이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흥분으로 튀어나올 듯 했다. 아이들은 역겨운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코를 막았다. 그러면서 바구니에 들어갈 가장 큰 드래곤을 찾았다. 아이들은 횃불을 동굴 입구에 놔두고 들어왔다. 동굴 안은 커다란 반딧불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희미한 빛을 연신 내뿜었다. 은은한 빛을 내는 전구처럼 말이다. 예상대로 아이들 대부분은 드래곤 세계의 불량배인 그롱클이 모여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스노트는 악랄해 보이는 몬스트러스 나이트메어를 잡으려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 그러면서 히컵에게 고약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스노트는 스토이크 족장의 동생 백위범의 아들로 히컵의 사촌이다. 스노트는 히컵을 없애고 싶어 했다. 그래야 자기가 헤어리 훌리건 부족의 족장이 될 수 있다. 거칠고 강한 족장이 되기 위해선 그에 걸맞게 무시무시한 드래곤이 필요하다. 워티호그와 독스브레스는 그롱클 한 마리를 사이에 두고 속삭이며 싸움을 벌였다. 그롱클은 단검처럼 날카로운 엄니가 있는 드래곤으로 이빨이 엄청나게 많고 툭 튀어나와 있어 입을 다물 수조차 없다. 결국 독스브레스가 이겼다. 그런데 그 녀석을 바구니 안에 넣으려다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롱클의 이빨이 부딪히며 끔찍한 소리가 났다. 그롱클이 악어를 닮은 살벌한 눈을 떴다. 모두 숨을 죽였다. 그롱클은 위를 노려보았다. 텅 빈 것 같은 표정 때문에 녀석이 깨어났는지 자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았다. 히컵은 엄청난 불안 속에서 깨달았다. 거미줄처럼 얇은 세 번째 눈꺼풀이 여전히 닫혀 있다는 것을. 녀석은 심장이 멈춘 것 같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위쪽 눈꺼풀을 천천히 닫았다. 놀랍게도 잠에서 깨어난 드래곤은 한 마리도 없었다. 몇몇은 낮게 으르렁거리곤 다시 편안하게 잠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이 푹 들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히컵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저 드래곤들은 세상 모르고 잠들어서 누구도 깨우지 못할지도 모른다. 히컵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기도했다. 그러고는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은 드래곤을 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히컵은 이 악몽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드래곤이 깊이 잠들수록 몸이 더 차가워진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드래곤은 식물인간 같은 수면 상태에 빠진다. 몸은 얼음처럼 차갑고 맥박, 호흡, 심장 박동 또한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수세기 동안 이런 상태로 있는 게 가능하다. 오직 뛰어난 기술을 지닌 전문가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깨어있거나 혹은 살포시 잠이 들어있는 드래곤은 오븐에서 막 꺼낸 빵처럼 무척 따뜻하다. 히컵은 딱 알맞은 크기의 상당히 차가운 드래곤 한 마리를 찾아내서 자신의 바구니에 재빨리 조심스럽게 넣었다. 흔하디 흔한 베이직 브라운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반쯤 자란 놈이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묵직했다.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히컵은 만족했다. 적어도 드래곤을 잡지 못한 아이가 되지는 않았다. 다른 아이들도 한 마리씩 잡은 듯 모두 출구를 향해 재빨리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딱 한 명, 피쉬레그는 아니었다. 온몸에 시뻘겋게 두드러기가 난 피쉬레그는
발끝으로 서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한 대 뒤얽혀 있는 네더 드래곤 무리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피시레그는 독수브레스처럼 몰래 훔치는 재주가 없었다. 히컵은 발걸음을 멈추고 속삭였다. 그러지 마, 피시레그. 제발 하지 말라고. 늘 스노트의 비웃음과 놀림을 받는 피시레그는 모든 아이들이 인정해줄 만한 정말로 멋진 드래곤을 잡고 싶었다. 피시레그는 하도 열심히 곁눈질을 하느라 드래곤 무리를 잘 보지 못했다. 두드러기 때문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피시레그는 온몸을 마구 긁어대며 맨 밑에 있는 드래곤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다리 하나를 잡고 살며시 잡아당겼다. 그 순간 드래곤 더미가 모조리 무너져 내렸다. 팔다리와 날개가 엉망진창으로 뒤얽힌 채. 동굴 속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라 숨을 몰아쉬었다. 네더들은 서로 사납게 물어뜯었다. 하지만 대부분 곧 잠에 빠져들었다. 다른 녀석들보다 몸집이 큰 드래곤 한 마리가 두 눈을 뜨고 몇 차례 깜빡거렸다. 히컵은 세 번째 눈꺼풀이 여전히 닫혀있는 걸 알아차리곤 한시름 놓았다. 아이들은 드래곤이 눈을 감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피시레그가 재채기를 하고 말았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재채기 소리가 4번 메아리치며 동굴벽에 울려 퍼졌다. 덩치 큰 네더가 고개를 들어 노려보았다. 드래곤 동상처럼 보였다. 목에선 으르렁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주 불길한 소리다. 세 번째 눈꺼풀이 미끄러지듯 스르르 열렸다. 아, 안 돼. 히컵이 속삭였다. 네더가 갑자기 머리를 휙 돌려 피시레그를 마주보았다. 노란색 고양이 같은 눈동자였다. 네더는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앞으로 전진했다. 이제 막 뛰어오르려고 하는 표범 같았다. 두 갈래 혓바닥이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렸다. 그리고 달아나! 히컵이 소리치며 피시레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아이들은 터널 출구를 향해 냅다 달렸다. 피시레그와 히컵은 맨 뒤에서 달렸다. 횃불을 집어들 시간도 없어서 아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작정 뛰었다. 베이직 브라운이 담긴 바구니가 히컵의 등에 쿵쿵 부딪혔다. 첫 번째 드래곤이 다른 드래곤들을 깨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아이들은 드래곤보다 약간 앞서 있었다. 드래곤들이 아이들을 쫓아 통로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자 사나운 굉음과 날개를 퍼덕거리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다. 히컵은 더 빨리 뛰었다. 드래곤들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하지만 통로가 점점 좁아지자 드래곤들의 속도가 줄어들었다. 날개를 접고 통로에서 빠져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난 드래곤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피시레그가 몇 발짝 뒤에서 숨을 헉헉거리며 말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잘못했다간 드래곤한테 따라잡힌단 말이야. 히컵이 좁은 틈에서 미친 듯이 팔을 앞으로 휘저으며 말했다. 드래곤을 못 잡았다고. 피시레그가 고집스레 반복했다. 젠장, 그만 징징거려. 히컵이 단박에 말을 잘랐다. 히컵은 자기 바구니를 피시레그에게 안겨주곤 피시레그의 텅 빈 바구니를 집었다. 그럼 내 거 가져.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히컵은 뒤돌아서 좁은 틈으로 되돌아갔다. 굉음이 점점 더 커졌다. 너 도대체 뭐 하려는 거야?
피시레그가 발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잠시 후 히컵이 돌아오자 피시레그는 팔을 잡아당겨 히컵이 빠져나오는 걸 도와주었다. 훌쩍이는 소리가 끔찍하게 들려왔다. 드래곤의 코가 작은 틈에 낀 것 같았다. 히컵이 바위로 틀어막자 엄청난 비명이 터져나왔다. 히컵과 피시레그는 모퉁이를 돌았다. 터널 끝에 환한 빛이 보였다. 피시레그가 앞장섰다. 히컵이 피시레그를 따라 기어 들어가려는 순간 드래곤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며 비명을 지르곤 히컵을 향해 달려들었다. 히컵이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니 드래곤이 뒤로 물러났다. 히컵이 빛을 향해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리가 벌어졌다. 하지만 또 다른 드래곤이 어쩌면 같은 드래곤일지도 모른다. 엄니로 히컵의 종아리를 물었다. 히컵이 안간힘을 쓰며 밖으로 나오자 드래곤도 질질 끌려왔다. 히컵의 머리와 어깨가 터널 밖으로 나왔을 때 그곳에 고버 교관이 있었다. 고버 교관이 히컵의 겨드랑이 아래를 잡곤 확 잡아당겼다. 드래곤들도 뒤쫓아 몰려나왔다. 뛰어내려! 고버 교관이 무쇠 주먹을 휘둘러 드래곤 한 마리를 기절시키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뛰어내리라뇨? 히컵이 머뭇거렸다. 저 아래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한 바다가 내려다 보였다. 기어 내려갈 시간이 없다. 뛰어내리란 말이다. 고버 교관이 드래곤들의 머리를 서로 쿵쿵 부딪힌 다음 씩씩거리며 커다란 배로 드래곤 3마리를 튕겨냈다. 히컵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히컵의 다리를 물고 있던 드래곤은 입을 벌려 경고하듯 날카롭게 울부짖더니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히컵은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다. 바닷물에 풍덩 빠졌을 땐 부딪힌 느낌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뭔가 딱딱하고 고통스러웠으며 너무 추워서 기절할 것만 같았다. 히컵은 물 위로 허둥지둥 고개를 내밀었다.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윽고 고버 교관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덩 빠졌다. 엄청난 파도가 일어 히컵을 덮쳤다. 화가 난 드래곤들이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동굴 밖으로 떼지어 몰려나와 둥둥 물에 떠있는 바이킹들을 향해 순식간에 덤벼들었다. 드래곤이 발톱으로 마구 핥히었기 때문에 히컵은 투구를 최대한 꾹 눌렀었다. 쇠붙이를 긁는 소리가 아주 끔찍했다. 한 놈씩 씩씩거리며 히컵의 얼굴 바로 앞에 날아들었다. 하지만 바닷물이 엄청 차갑다는 걸 알곤 비명을 질러대며 다시 날아올랐다. 다행스럽게도 드래곤은 차가운 날씨에 날아다니는 걸 싫어한다. 히컵은 드래곤들이 욕을 퍼부으며 따뜻한 동굴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버 교관은 아이들을 바위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바이킹들은 헤엄을 무척 잘 친다. 하지만 겁을 집어먹은 드래곤이 들어있는 무거운 바구니를 등에 맨 채 물 위에 떠있는 건 꽤 힘들다. 히컵이 맨 마지막이었다. 딱 알맞은 순간이었다. 조금만 더 있었다간 살을 애는 추위 때문에 정신을 잃었을 것이다. 적어도 죽지는 않았네. 고버 교관이 건져 올리느라 목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확실히 명예로운 일도 아니었다.